안녕하십니까. 어, 이도훈 정명서 소장 이도훈입니다. 오늘은 그 댓글에 어느 분이 요청을 했습니다. 본인 사주하고 이름가의 이름이 어떤가.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요청을 받아서 그분의 사주를 이름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주하고 이름과의 관계. 제가 사주를 지금 적어놨는데 임자년 2월 12일 임자년 계묘월 병진일 임진시에 났습니다. 사주는 주인공이 일간이 되는 겁니다. 이 병화. 그러니까 이분은 병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화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럼 사주에서는 가장 핵심 본부가 월지가 이 본부가 되는 겁니다. 본부 월지. 계묘월에 났죠. 계묘월. 그러면 계묘월이란 거는 모광절, 목이 왕성한 계절이다. 목이 힘을 쓰는 계절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목생화 하죠. 이렇게 목생화. 그러니까 병화의 뿌리가 월지에 있는데 뿌리가 아니라 병화가 목생화 받으니까 병화로서는 힘을 받는 계절이죠. 그런데 이 진토가 두 개 있죠. 일과 시에 화생토. 진토란 거는 물기를 머금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축한 흙이다. 마른 흙이 아니고 이게 수의 고가 되는데 진토란 거는 하여튼 축축한 흙이다. 그리고 임자년 할 때 이 쥐란 것도 물을 말합니다. 수. 그러니까 원령은 내가 힘을 받지만은 이것도 물, 이것도 계수도 물, 임수도 물입니다. 전체적으로 춥죠. 습하고 습기가 많다. 물이 많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필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맞춰야죠. 화가 필요하다. 화란 거는 목생화. 이 사주란 거는 사주나 모든 음양 오행이란 거는 음과 양을 세분화한 게 오행입니다. 오행 목화토금수. 근데 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이죠. 수. 음의 대표는 수다. 물의 성질은 어때요? 내려만 가죠. 물이란 거는. 물은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양의 대표는 뭐예요? 화지, 태양, 불. 불은 올라만 가죠. 불은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은 내려가고 양은 올라간다. 불은 올라간다. 물은 내려가고. 이 대표가 불과 물인데 이 목이란 거는 목생화 한다 그랬죠. 목생화. 불을 빼주는 겁니다. 불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생화. 결국은 이 둘이 한 편이에요. 그러면 물은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이 가장 깨끗하죠. 물이 제일 싫어하는 건 흙탕물. 그러니까 토국수 한다 그러고
물은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이 가장 깨끗하다 그래서 금생수. 금이 바위를 뜻하죠. 금생수. 그래서 불이 한 편입니다. 이 토란 거는 여기저기 한 가지가 없어요. 지지에서는 모든 여러 가지 오행을 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진이라 그러면은 신자진, 이 삼합이 되죠. 이게 수의 삼합입니다. 수국. 이게 셋이 만나면 물의 집단이 된다. 그러면 진 속에는 이 진이 원래 토지만은 이 수를 가지고 있어요. 계수, 무토, 을목 이렇게 나무도 가지고 있고 물도 가지고 있고 흙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건 토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이게 축축한 물의 고장, 창고가 되는 흙이다. 그래서 신자진이 수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화가 필요하다. 이 사주에 필요한 거는 화기다.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럼 이름에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름을? 그러면 이름을 해석을 할 때나 장명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리오행. 수리오행이 뭐냐? 이 성씨가 타고나죠, 성씨. 성씨를 누구나 타고나는데 인간이 태어나려면은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준다 그러죠. 하여튼 인간이 지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점지를 해줘야 된다, 하늘에서. 그러면 그래서 이 수리오행을 해석을 할 때는 이 획수에다가 이 씨가 7액이죠? 플러스 1을 합니다. 플러스 1. 점지를 해준다 그래서 하늘의 뜻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니까 이 8이 되죠, 8. 그러면 일과 이는 목. 이 성명학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3과 3은 화, 5와 6은 토, 7과 8은 금, 9와 10은 수. 그러면 7도 금이요, 플러스 1을 해도 8도 금이니까 이 씨는 무조건 수리오행에서는 금이 되는 겁니다. 금. 그 다음에 화, 글자와 글자가 만나면서 발생되는 오행이에요. 이자와 화자가 만나면서 15가 됐죠. 이게 8액이니까 5가 뭐예요? 토죠. 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의 자가 이게 10액이죠. 이게 7액, 8액, 10액입니다. 그럼 화와 은이 만나서 또 발생되죠. 18액이 되죠. 18. 18은 뭐가 됩니까? 8은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금이다. 수리오행이. 토생금 맞아있죠? 이거는 수리오행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장명을 할 때나 해명을 할 때는 반드시 요즘 보면은 장명가들이 이걸 무시하고 많이 짓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리오행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수리사격이 안만 좋아도 이게 안 맞으면은 50점 깎이는 거예요. 이 수리오행을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이 화은
예, 수리 오행은 맞아 있어요. 그 다음에 수리사격이라고 있어요. 수리사격.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그 멘탈 얘기하면서 이화운 7, 8, 10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 그랬죠. 15 15 요게 명격 원격이라고도 하고 원형이정으로 할 때는 이게 원격입니다. 원격 18 이격이라고 그러죠. 요게 17 총 획수 총 더한 거 세 글자 더한 게 25.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수리 사격이 다 좋아야 돼요. 이름을 장명을 할 때는 다 좋은 수로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수리 오행이 맞고 이게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15라는 획수는 남자도 좋지만 여자는 굉장히 이 수복을 겸비했다. 굉장히 복이 많고 온화하고 현모양처다. 현모양처. 진짜 이 이름을 풀다 보면은 15획을 앞에 가진 자들은 되게 선량합니다. 선량하고 현모양처들이 많아요. 현모양처다 스타일이. 그리고 이 바깥에 외격, 이격이라고도 하죠. 17획. 17획은 어제 한참 얘기했죠. 멘탈이 강한, 의지가 강하고, 활달하다. 응? 의지가 강하다. 의지격입니다. 의지격 17획은. 이것도 길수예요. 18획은 여자가 18획을 갖고 있으면은 어제 남자가 23에 대해서 23획에 대해서 제가 어제 설명을 했는데 반대로 여자는 18획이 있으면은 또랑또랑하다. 또랑또랑 통밥이 빠르다. 통밥이 빠르다. 오바센스 어제 설명했죠. 통밥 오바센스 이렇게 너저분하겠으니까 안 되겠는데. 자, 수리 오행이 금토금. 수리 오행은 이 상극이 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세 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상극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리사격 이화은 7, 8, 10 획수가 수리사격이 이걸 형격이라 그런다 그랬죠. 요거 플러스한 거 형격이 15다. 15는 좋은 수입니다.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현모양처다. 현모양처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현모양처의 성품을 지니고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고 물론 뭐 다른 것과 비교 다 저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이 숫자 하나만 놓고 봐서는 그렇습니다. 남자복이 있고
자식복도 있고 본인도 수복을 겸비하고, 그다음에 이거 외격이라고 그러고 이격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게 17액입니다. 17. 이게 이격. 17은 의지가 강하다. 의지격. 이것도 길습니다. 이것도 좋은 수예요. 그 다음에 명격, 원격이라고 하고 명격이라고 하고, 이렇게 합친 획수를 이름만 원격. 18. 또랑또랑하죠. 또랑또랑하다 그랬죠. 여자가 18을 갖고 있으면 또랑또랑하고 손밥도 빠르고 어떤 그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전격. 고집이 세죠. 17, 18은 다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이 총격, 이 정격이라고 해서 정격. 총격을 정격이라고 합니다. 25.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총명하다, 머리가 수학적으로 정확하다. 안전격, 제목이 좋습니다. 안전격이다. 제가 이름 자체는 결함이 없어요. 수리오행도 맞고 수리사격도 맞고, 다만 사주팔자와 부합이 되느냐, 이 한문을 쓰는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똑같이 한문을 씁니다. 세 나라는. 그럼 한문이라는 거는 각자 품은 오행이 있어요. 이 사주가 어떻다 그랬죠? 그 전에 이 사람 성품을 한번 볼게요. 활생 때 월에 이게 식신을 낳죠. 이걸 식상이라고 하고, 식신상과 내가 낳는 거. 그러면 사람이 싹싹합니다. 사람이 싹싹하고 유대리가 좋죠. 융통성이 좋다. 여기 시에 또 났죠. 굉장히 싹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물 수가 되면은 이것도 수고, 이것도 수예요. 이것도 수고, 이것도 수예요. 수가 많으니까 어때요? 이게 관이라 그러거든요. 나를 극하는 거. 관이 많으면 일단 사람이 점잖다고 봐야 돼요. 겁이 많고. 이 식상은 똥배짱이 좋고 싹싹하지만은 자유분방하고, 반대로 이 관살이 많은 사람은 또 반대로 겁이 많아요. 조심성이 많고, 그러면서 점잖게. 그 짬뽕돼 있죠. 월지가 가장 핵심이라 그랬죠. 월지에 인성을 놨어요. 나를 생해주는 거. 근데 정인을 놨죠. 편인이 있고 정인이 있는데, 정인이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정상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월에 정인을 놓으면 사람이 선량하다,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성격을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물이 많으니까 습하다 이거죠. 사주가 습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화가 필요하니까, 화가 필요하면은 나무도 필요하죠. 목생만 하니까. 그리고 이 많은 물을 땡겨서 흙을 다스리는 건 나무예요. 흙이 밑에 두 개나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큰 산이 있으면 거기 나무가 없으면 무너지죠. 나무가 빽빽히 들어차면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도 필요하고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도 필요하다. 이 화자를 보면 나무가 있죠. 이 글자 오행은 화자는 목입니다. 은혜은자는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갔죠. 마음심이 심장을 뜻하죠. 이건 화를 뜻하고, 화 중에서 정화, 난로를 뜻하는 겁니다. 따끈따끈한 글자예요. 이렇게 사주하고 비교해 볼 때 수리오행도 맞고 수리사격도 맞고, 사주하고 비교해 볼 때 잘 들어갔죠. 글자들이 목생화로.
그죠? 이렇게 이름을 장명을 할 때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잘 짓는 이름입니다. 사주하고도 부합이 되고 사주의 보충도 하면서 기본 나날이 수리오행 수리사격이 다 맞아 있다. 그리고 발음도 봐야 돼. 발음 이름은 이 원래대로 한사한다 그랬죠? 이름 성명학에서는 이 씨들은 이게 리입니다. 리.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설명을 다 미리 해줬어야 되는데 기역, 기역 이런 발음은 이게 목에 해당됩니다. 목. 니은, 디귿, 리을, 티귿. 요거는 화. 이응, 히읗은 토. 시옷, 지읒, 치읒은 금. 미음, 비읍, 피읍. 이런 거는 수가 됩니다. 수. 그러면 이화은 하면은 이가 리라 그랬죠? 리, 화, 은. 이게 화에 해당되죠? 리을은 이게 화입니다. 화. 이 히읗은 토가 되죠? 토. 이응도 토. 화, 토, 토. 발음도 맞았죠? 이화은이 맥힘이 없습니다. 부드러워요. 부를 때도. 부를 때도 부드럽고 들을 때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사람 이름은. 그 댓글 달아주신 이화은 씨, 하여튼 사주하고 이름하고 부합이 되고 또 수리사격, 수리오행 모든 게 결함이 없으니까 이 이름을 쓰셔도 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댓글이 올라와서 제가 이분 사주하고 이름하고 부합이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